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신세계 프로포터가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10만 제곱미터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어등산 조성 계획을 보면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입니다. 공모 지침상 조성 계획의 상가시설 부지 면적은 2만 4천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2019년 광주시가 민관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결정한 기준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밝힌 스타필드 광주의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상가 허용 면적의 4배가 넘습니다. 최소 부지 한 3만 평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광주시가 공모 지침을 변경해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거나 신세계 프라퍼티가 상가 용도를 줄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놓고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 이후 개발 계획 변경이나 재공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이 여전히 사업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공모 지침을 바꿀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상가시설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상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상가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면적, 상생 방안도 재협의 대상입니다. 경쟁이 되는 만큼 우리 지역의 요구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게 충분한 요구를 해서 그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진건설처럼 또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한편 현대백화점 그룹이 복합 쇼핑몰 추진 의향을 밝힌 일신방직과 전방부지는 사업자 측이 이르면 이달 말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의견서를 열람한 결과 외교장관 회담과 민관협의회 발족 등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의 일정과 관련해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는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라며 피해자 측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외교적 노력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 공급용 노후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국가 등록문화재를 훼손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공사 과정에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대 세워진 여수 구율천역입니다. 주요 뼈대를 나무로 짜맞춘 목구조로 주변 철길까지 국가등록 문화재입니다. 주요 목구조 대부분이 이제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모임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평가가 되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게 되었던. 그런데 역사 뒤편 150m 길이의 철길 위에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굴착기가 마구 돌아다닙니다. 골재 사이에 수직 구조물, 꽁꽁 둘러진 방수포를 벗겨보니 심하게 찌그러지고 찢긴 철제 영명판이 나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용 노후관 교체 공사 과정에 훼손된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여수시의 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해 역사와 철로가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주처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수시는 철길 훼손을 확인했지만 구두로만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석 달째인 최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9월 30일까지 원상 회복 명령 요청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원상 회복 일정을 저희가 같이 알아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복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무책임한 공사와 여수시의 부실한 대응 속에 중요 문화재가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순천시의회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관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원들은 어제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심관통으로 교통체증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어제 도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순천시의 도심구간 우회 노선 요구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한 택시 회사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다가 차량 50여 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포의 모 택시 회사 운전자 90여 명은 회사 측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 회사에 있던 법인 택시 50여 대를 법원이 지정한 주차장에 영치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운전자들은 해당 택시 회사가 다른 택시 회사의 기존 택시를 양도하자 채권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선박에 대한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 서남권 최대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올해 주문받은 선박의 절반가량이 모두 천연가스 LNG 운송 선박들이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를 마친 LNG 운반선이 조선소를 떠나 시험 운항에 나섭니다. 노르웨이의 크누센사가 3년 전 주문한 선박으로 길이만 300m에 달합니다. 이 선박은 광양에서 실제 LNG를 선적한 뒤 신안 가고도 해역 등에서 배 속도와 장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가고도하고 제주도 부근에서 합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가고도 쪽이 인터넷도 잘 되고 또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가고도에서 주로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대기 오염물질 감소 움직임에 따라 디젤 등 기존 연료 대신 LNG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트럭의 경우 경유 대신 LNG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는 20%,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43척 가운데 19척이 LNG 운반선이며 수주 실적 76억 달러 가운데 53%인 43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LNG만한 지금 대체 연료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 기간은 지금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 항만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엔진도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이중 연료 장치를 탑재하는 선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물질 관련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박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 등 섬 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해저 관료를 통한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반영하고 31km의 상수관로 시설 예산 433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8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는 가뭄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일 급수와 8일 단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은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도 추모식이 열려서 민주화, 인권, 평화와 공적을 남긴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광주 추모사업회는 다음 주 22일 전남대에서 추모 학술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결성된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출범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기념 행사를 가진 범국민연대는 활동 보고와 함께 진상조사 후 이어질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또 역사학자 백승종 교수를 초청해 8.15 해방정국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특강과 대담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해남군이 일회용 컵 없는 청사를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해 청사 내 일회용 컵을 모두 없애고 청사 반입도 중지하기로 했다면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민원인 등에게는 이번 달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군 청사와 모든 읍면 사무소에서 일회용 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5,04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어제 5,38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위중증 환자는 31명인 가운데 전담병상 가동률은 광주가 77%까지 올랐고 전남도 60% 수준에 육박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선선한데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와 화순, 담양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32도, 담양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오늘은 다시 흐리고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광주 전남 전역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장성과 나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과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이 두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영암 32도, 해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기온이 차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